도레미파 쏠! 안녕하세요. 쏘리의 실험실의 쏘리입니다. 여러분은 밥, 빵, 국수 이 세 가지 중에 뭘 좋아하시나요? 저는 오늘은 밥이 땡기고 또 내일은 빵이 땡기고 이걸 다 좋아해서 매일매일이 뭘 먹을지 고민이 가장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밥, 빵, 국수 세 가지 모두 질소라는 원소에서 나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질소 2탄! 공기의 78% 가장 많은 양이 질소라고 했죠. 이렇게나 많은 양을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질소를 우리가 그대로 사용할 순 없습니다. 원소들은 공기 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같이 다니게 되는데 한 손만 잡기도 하고 두 손만 잡기도 하고 세 손을 잡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질소는 가장 센 삼중 결합이라는 걸 하는 거죠. 이렇게 단단한 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질소들은 자기들끼리만 붙여 다녀서 다른 물질들이랑 거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질을 어디에 이용을 하느냐? 바로 과자 봉지 안에 넣습니다. 우리가 과자를 사면은 빵빵하게 부풀어 있죠. 이게 사실은 과자뿐만 아니라 질소 기체가 가득 들어있는 건데요. 그래서 안에 있는 과자가 바삭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과자 봉지를 탁 터가지고 그냥 이런 데 놔두면은 산소랑 반응해서 눅눅해지죠. 그런데 질소랑은 아무리 놔둬도 눅눅해지지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과자가 빵빵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과대 포장을 좀 꼬집어 보려고 이 과자 봉지들을 엮어서 뗏목을 만들어서 한강을 건넜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과자 봉지는 물 위에 정말 잘 뜹니다. 질소 기체 자체가 물보다 훨씬 더 가볍고 밀도도 낮다 보니까 잘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물놀이를 할 때 안전용품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방재난본부에서 만약에 물놀이를 하다가 위급 상황이 발생했다. 근데 주변에 안전장치가 없다. 그러면은 이 거대한 과자 봉지를 던져줘라. 웬만한 성인도 과자 봉투 3개면은 뜰 수 있다고 해요. 이만큼 질소가 엄청난 힘을 가진 거죠. 생각보다 우리 몸에 질소가 굉장히 많아요. 뭐 DNA, RNA, 단백질 이런 애들에 전부 다 질소가 들어가거든요. 모든 생명체는 질소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기 중에 널리고 널린 질소 기체들은 우리가 아무리 먹어봤자 DNA, RNA로 만들 수가 없어요. 질소 화합물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넣어줘야지 영양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질소 화합물은 어떻게 생기느냐? 첫 번째 방법, 번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번개가 치면은 순식간에 엄청난 에너지가 발산이 되죠.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랑 산소 이런 애들을 순간적으로 반응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질소 화합물이 돼서 비가 내려서 땅으로 녹아들어서 식물로 다시 피어오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몸속으로 식물을 통해 들어오게 되는데 번개를 통해서 들어오는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190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서 사람은 계속 많아지는데 이 농산물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질소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식량난에 시달릴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이때 정말 혜성같이 등장하셨던 분이 프리츠 하버님이십니다. 과학자이신데요. 이분께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잡아다가 암모니아를 만드는 이 화학 방법을 연구해냈어요. 이거를 우리가 하버 보슈법이라고 하는데요. 하버라는 분과 보슈라는 분이 합심해가지고 만든 법입니다. 법, 로우 이런 거 아니고요. 만드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소랑 질소를 엄청나게 큰 압력이랑 온도 안에 두면은 애들이 암모니아로 변해요. 그럼 이 암모니아를 다시 한번 가공을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비료의 형태로 만드는 거죠. 사실상 지구 인구가 먹는 식량의 절반은 이 방법 덕분에 만들어졌다고 봐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발견 덕분에 하버는 1918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하게 됐고요. 사람들은 공기에서 빵을 만들었다고 하버를 칭송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이미지에서 끝냈어야 되는데 하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뛰어난 화학적인 지식들을 안 좋은 곳에 사용을 했어요.
독일군 소속으로 나치를 위해서 독가스를 만드는 데 주력을 다했습니다. 그분이 염소가스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프랑스군한테 투하를 했고 5,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과학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료라는 선한 곳에만 썼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사람을 죽이는 기술에까지 손을 댔던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 클라라가 엄청나게 극심한 반대를 합니다. 어떻게 과학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살상무기를 만들 수 있냐. 극심하게 반대를 하지만 하버는 거기서 굴하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러시아에 마찬가지로 독가스를 투하하러 나서요. 클라라는 아쉽게도 그 결정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하지만 하버는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독가스뿐만 아니라 치클론 B라는 살충제를 개발했습니다. 이 치클론 B의 주 성분은 시아나수소예요. 시아나수소가 물에 녹으면 청산가스가 됩니다. 청산가리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산가리를 먹게 되면은 위 안에서 위산이랑 만났을 때 청산가스가 만들어져요. 그만큼 독성이 굉장히 높은 물질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살충제를 만들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유대인 학살로 이어질 거라고는 정말 하버의 입장에서 꿈도 못 꿨을 거예요. 하버가 유대인이었거든요. 친인척들이 상당수가 이 가스로 인해서 희생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버라는 과학자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요? 인류를 구한 영웅일까요? 아니면은 과학으로 전쟁 무기를 만든 악당일까요? 오늘은 질소 2탄 프리츠 하버라는 인물의 이야기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들려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원소 이야기 다양하게 들고 올 테니까 다음에도 또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끝!